누가 이거 맞으길래 뭐 당연히 틀릴 줄 알았어. 답이 너무 거지가 답이 진짜. 너가 못돼? 간지. 맞게 했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문제들 다 짜깁기 한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평균 알려줘? 네. 좀 낮아 많이. 몇 점이에요? 8? 38까지는 아니고요. 41입니다. 41. 이거 우리가 작년보다 이렇게 졌어.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높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이렇게 좀 난이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가져온 이유가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좀 고난이도긴 하지만 어느 정도 풀만한 문제들이었다고 생각은 해서 다음번에 안 틀리면 돼. 다음번에. 알겠지? 고슬고지 키우기 어때? 자, 얘들아 이제 보자.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제 기억으로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 했다, 그쵸? 점에 대한 대칭 이동까지 했었고, 이번에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문제 중에 10번 문제가 딱 요거예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문제. 그래서 요거 한번 해 볼 텐데, 먼저 이 이동하는 상황을 점의 이동과 직선의 이동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긴 볼 거야. 근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직선의 이동도 이 점의 이동을 활용할 겁니다. 똑같아요. 점의 이동을 활용할 거다. 그래서 이거 직선부터 이동을 해볼게. 점부터 이동을 해볼게. 자,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냐면 L이라는 이 직선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직선이 주어져 있고, 예를 들자면은 그 오늘 아까 문제가 예를 들어 y는 뭐 2x 플러스 3인가 뭐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직선이 뭐 하나 주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3,1 요 정도로 뭐 주어져 있다고 해보자잉. 예를 들자면, 그럼 이 상황에서 뭘 구하셔야 되느냐, 이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A', B' 이걸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 성질을 좀 쓰셔야 돼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 P'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한마디로 P와 P' 얘네 둘의 중점을 이렇게 딱 구해보시면은 이 중점의 위치가 어디가 되냐? 저 직선의 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칭 이동이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대칭, 얘를 이제 똑같은 길이만큼 반대편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중점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P'의 기울기. L과 수직이다. 요거 두 가지 이용하시면 P'의 좌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식으로 써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예를 들어 이거는 그냥 문자 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2분의 A 플러스 A'과 2분의 B 플러스 B', 얘가 직선 L 위에 있다. 한마디로 대입하라는 소리고요. 두 번째로 P'의 기울기 A 빼기 A 프라임분의 B 빼기 B 프라임. 얘가 뭐가 될 거냐면은
직선 L의 기울기가 수직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고, 이거를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 문제 상황에서 예시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문제 상황에서. 그럼 첫 번째로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 2분의 A' 더하기 3, 2분의 B' 더하기 1. 얘가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면 y는 2x-3 요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그냥 저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요거를 xy에다가 딱 대입을 해주시면은 2분의 B' 더하기 1은 A' 더하기 3 마이너스 3. 요렇게 A'과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게 되겠고, 두 번째로 요거 기울기 생각을 해보시면은 A' 마이너스 3분의 B' 마이너스 1 곱하기 2.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A', B'에 대한 식이 하나 더 나온다. 그쵸?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은 A', B'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기본적으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딱 두 개 생각하면 돼. 잊으면 안 된다. 중점이랑 수직, 중점, 수직 딱 두 개입니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하면 계산이 좀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좀 계산을 쉽게 하는 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울게요, 예시는. 자, 어떤 상황이냐면 밑에 써져 있지만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얘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거에 대해서만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 맞지? 여기에 대해 그쵸? 여기에 대해서 뭘 이동시키냐? 1, 마이너스 3. 요 점을 한번 대칭 이동시켜 보랍니다. 그래서 얘를 대칭 이동했을 때 얘가 반대로 넘어가서 B라는 점이 나오겠다. 자, 이거 원래는 어떻게 하시냐면 얘네 둘의 중점이 여기 위에 있다. 그리고 얘네 둘의 기울기가 1이다. 이거 쓰시면 될 텐데, 잘 봐. 되게 쉽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 위로 올려요, 그대로. 그럼 이 점이 뭐가 되냐? 1,4가 됩니다. 맞나? 자, 올라가는 동안 얼마만큼 올라갔어? 7만큼 올라갔거든? 오른쪽으로 7 보내시면 그게 B예요. B 위치가 좀 잘못됐네. 여기서 이렇게. 자, 이게 왜 이러는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잘 봐. 우리 지금 이거 대칭 이동이거든? 여기서 이쪽으로 보낼 거야. 근데 지금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45도인 거 맞겠지? 이 각이 45도야. 그 다음에 요 각도 45도예요. 왜냐면 요 기울기는 1이거든. AB의 기울기는 1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정확히 몇 도가 되냐? 정확히 90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지금? 봐봐. 지금 이 직선, 지금 그 대칭 이동의 기준이 되는 애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각 45도. 그 다음에 AB, 그럼 얘네들의 기울기는 1이었을 거니까 여기 각의 크기도 45도.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뭐가 되냐? 수직이 되겠다, 이거야. 반드시 수직입니다. 그쵸? 그리고 얘가 수직인 상황에서 요 길이는 같겠죠. 왜냐면 대칭 이동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 길이는 공통이거든? 그러면 지금 뭐가 합동이냐? 여기 보이시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무조건. 맞겠나? 합동이 돼, 합동. 근데 그 상태에서 봐봐. 여기가 90도거든? 그럼 이 빗변은 뭐가 되냐? 그냥 XY축이랑 평행한 얘네들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딱 중간 이렇게 해가지고 얘랑 얘가 될 거거든. 이해됐나? 근데 합동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길이랑 같다는 소리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게 되는 거야. 이건 이제 근거를 얘기한 거고 그냥 이제부터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요 한 점에 대한 뭐 대칭 이동을 하라 그래요. 여기서 위로 올려. 또는 1로 보내도 상관없어요. 위든 옆으로든 하나 보내. 1, 마이너스 3 위로 쭉 올려. 그럼 여기랑 만나는 점 어디? 1,4. 그럼 여기 얼만큼 올라갔냐? 7만큼 올라갔거든? 오른쪽으로 얼만큼 가실 거냐? 7만큼 가시라 이겁니다. 그럼 얘 점 뭐냐? 8,4죠. 이거 두 개 계산 안 해도 된다고.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 오늘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 속도 차이 되게 중요하거든? 진짜로?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속도가 중요해. 그니까 꼭 이렇게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연습 몇 개 시켜드릴게요. 되게 쉬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때만 정확하게 얘네들이 X축, Y축이랑 평행하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때만 쓸 수 있는데 왜 알려주냐?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립니다. 해보세요. 없어? 잠깐만, 남는 게 있나? 이건 내 거 아닌데? 또 없는 사람. 아영이 좋고 나머지 다 있지? 잠깐만, 조교쌤한테 해달라고 했으니까 잠깐 기다려봐.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동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y는 x 더하기 1 이라는 애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위로 이렇게 뿅 올라가게 생긴 요게 x 더하기 1이겠고 3,1은 어디에 있냐? 3,1은 여기쯤 대충 있단 말이야. 3,1. 그럼 얘를 대칭 이동하실 때 어떻게 하냐? 위로 그대로 올립니다. 3,1을 위로 올려요. 그러면은 얘 점의 좌표는 3,4. 얼만큼 올라갔어? 3만큼 올라갔지. 그럼 대칭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 왼쪽으로 3만큼 가면 되겠죠. 맞죠? 맞죠? 0,4죠? 0,4 그쵸? 맞지? 이렇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여기서 올라간 만큼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보내시면 된다 이거야. 왼쪽 오른쪽은 그냥 그림 보고 하세요. 알겠죠? 여기서는 아까 오른쪽으로 보냈다 그치? 근데 여기서는 왼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림에 따라서 보시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요런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다. 자, 요게 지금까지 한 게 뭐였냐면은 직선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이었습니다. 점의 대칭 이동. 여러분, 그리고 보통 이제 도형들을 이동할 때 제가 원에 대한 그러니까 원을 대칭 이동하는 건 얘기를 안 하고 있긴 한데 그건 그냥 중심만 잘 이동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동했을 때 반지름은 안 바뀌기 때문에 원의 이동은 중심만 잘 옮겨주시면 될 거예요. 직선에 대한 직선의 대칭 이동. 자, 얘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직선이 하나가 딱 있다. L. 그 다음에 이 직선에 대해서 어떤 직선을 대칭 이동을 시킬 건데
첫 번째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냐면 여기에 이렇게 M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네들이 평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얘를 잘 생각해봐. 직선 M을 직선 L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되게 이상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 그냥 직선 M에 있는 모든 점들을 가지고 와서 이 점들을 전부 다 대칭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직선 M은 어디로 이동이 되겠냐? 얘랑 똑같이 평행한 요런 애로 대칭 이동되는 거 맞겠나? 이 직선은 만약에 얘네들이 평행했다면 이 직선은 여기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경우는 솔직히 잘 안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거 저번 시간에 제가 내줬던 숙제 중에서 요거 이용했을 때 좀 좋게 풀리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잘 안 나오긴 해. 만약에 얘 방정식이 이거였고 이 방정식이 이거였다고 해봐. 그럼 M'은 뭔지 바로 구할 수 있겠나? M'은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 지금 이 상황에서 대칭 이동이라는 건 그림이 그렇게 안 보이긴 하지만 요렇게 딱 수직으로 싹 보냈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뭔 소리냐? 이 평행한 두 직선 M'L 사이의 길이와 ML 사이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시냐?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분의 상수항 끼리 뺄 거잖아, 그치? 그럼 요 상수항의 차이랑 이 상수항의 차이가 같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뭐만 보시면 되냐? 그냥 요 상수항끼리만 확인하시면 바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한 게 있어요. 평행한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요렇게 원이 하나 딱 들어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방정식을 y 더하기 2x 플러스 5는 0. 그 다음에 y 더하기 2x 플러스 1은 0이야. 그럼 이 원의 중심은 어디 위에 있겠냐? 이 원의 중심은 y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 여기 위에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 중간에 있으면은 어차피 뭐만 따지시면 되냐? 요 상수항끼리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는 대칭 이동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상수항끼리 확인하시고 얘네들끼리 같은 간격이 나도록 만드시면 돼. 한마디로 중점 만들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행할 때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평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자. 한마디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림 잘 그렸죠? 아이패드가 그려준 딸깍하면 나오는 그림. 여기 M이 있고 M'이라는 애를 이렇게 자, 그럼 이때 이제 L과 M을 모두 아는 상황에서 M'은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정보 사용할 겁니다. 첫 번째, M'은 L과 M의 교점을 근데 교점이 있나 무조건? 교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 L과 M이 평행하지 않으면 교점은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어, 무조건. 그래서 여기 이 교점을 무조건 가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M이라는 애를 L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M'이라는 애는 무조건 얘를 지날 거야.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 교점을 하나 찾아주시고요. 교점을 하나 찾아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예를 들어보자고. y는 x 플러스 1이고 얘가 이제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네들의 교점 그냥 찾아보시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 교점의 좌표가 나올 거고, 그럼 그 교점을 m'은 무조건 지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M의 그냥 여기 위에 아무거나 하나 잡는 거야. 여기 위에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뭐 잡을까? 2, 여기다 써야 되겠다. 2, 얼마죠? 마이너스 2. 얘를 잡고 이 녀석을 L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대로 합니다. 얘를 L에 대해서 대칭이동 딱 해주시면은 P 프라임 이렇게 놓았을 때 이 대칭이동된 직선은 무조건 이 P가 대칭이동된 이 점도 반드시 지나겠지. 왜냐면 애초에 직선의 대칭이동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그대로 대칭이동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점 구할 수 있겠다 이거야. 저 앞에 거 어디 갔냐? 그 점의 대칭이동 써가지고 우리 앞에서 배운 거 그거 이용하시면은 이 점의 좌표가 나올 거고, 그러면 얘 가지고 직선 구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직선에 대한 직선의 이동은 어떤 방식을 쓰는 거냐? 결국은 두 점을 아는 직선,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두 개끼리 빼가지고 기울기 구하시고 한 점 지나는 거 그거 가지고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만약에 써두세요. 잠깐만. 맞죠. 자, 만약에 직선 L, 지금 이 상황인 거야. 이 상황처럼 이 직선 L의 기울기가 만약에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직선 M과 얘를 대칭이동시킨 M', 얘네들 기울기 곱해서 무조건 1입니다. 이거 왜 이런지 아나? 역함수 관계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이게 y는 x는 아니거든. 근데 요 점을 적절히 평행이동을 전부 다 똑같이 평행이동 해가지고 얘를 y는 x, 그러니까 이 점을 원점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 점을 원점에 갖다 놓으시면 이 m과 m'이 무슨 관계에 있게 되냐? 역함수 관계에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요 직선이 y는 x로 바뀌거든. 오케이? 그럼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에 있으면 기울기 곱이 1이죠. 그냥 기울기가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물론 뭐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요것만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긴 해요. 그래서 되게 쉬워집니다. 그럼 얘는 바로 기울기가 2가 나오니까 그냥 요 점만 알고 계시면은 대입했을 때 바로 K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직선에 대한 이동이 조금 어려워. 이동 중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프린트 해오는 동안 연습 한번 해보세요. 21, 23, 24, 26까지. 이거 시간 되면은 해보시고, 시간 안 되면 일단 푸는 데까지 한번 풀어봐봐. 21, 23, 24, 26.
자, 21번부터 볼게요. 21번은 저 원을 점 2,1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도형 위를 움직이는 점 2,1 대충 뭐 여기쯤에 있다고 치고, 너무 내가 작게 그리긴 했네. 2,1 대충 여기쯤에 있다고 치고, 자, 원의 대칭이동은 어떻게 하시냐? 그냥 중심을 대칭이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한번 대칭이동을 시켜보시면은 얘가 이제 3,0이었으니까 어디로 대칭이동이 되겠냐? 이렇게 딱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서 얘 좌표가 얼마야? 4 빼기 3, 2 빼기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왜 이거 저번 시간에 했지. 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얘네들의 중점이 2,1 나오면 됩니다. 중점이 2,1 나오면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외우시자면은 2a 빼기 x, 2b 빼기 y 요런 식으로 외우자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동이 되니까,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1,2가 되겠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이 1. 그래서 요거 좀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보면은 1,2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 길이가 1인 뭐 요런 느낌의 원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원 위에 점의 a,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가 의미하는 바는 원점에서부터 저 점 P까지 거리의 제곱이다. 그쵸? 요거 한 적 있다. 그쵸? 요 길이의 최대값은 원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 더하기, 그러고 제곱해야 됩니다. 요거 제곱 안 해서 틀리는 경우 많다잉. 그래서 꼭 제곱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결과가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점에 대해서 직선을 이동하는 문제입니다. 23번.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자,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나오냐?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즉 평행한 직선이 나와. 무조건 요런 식의 평행한 직선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러면서 뭐만 하면 돼? 딱 한 점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이 직선 위에 아무거나 한 점 구하시면 결과가 나오겠다. 근데 이거 구하는 거, 쉽게 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 여기서 같은 x값 갖는 거. 기억나니 이거? 기억나? 기억나야 돼. 진짜로. 기억나야 돼. 그래서 여기 점의 좌표가 2,3입니다. 2,3이니까 여기 거리 얼마? 4란 말이야. 그럼 이거 대칭 이동되면 밑으로 얼마만큼 가야 돼? 4만큼 가야 되거든. 그럼 이거 뭐야? 2,-5다. 그쵸? 그래서 얘가 2,-5 지나야 되니까 y는 x 맞지? 마이너스 7. 이거 다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빨리 한다.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24번이 오늘 했던 문제죠. A, B 좌표 알고 있고 C 좌표 구하시면 되는데, C 좌표는 A라는 점을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냐? 아까 전에 했던 겁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 그대로 뭐 아래로 내릴까? 아래로 내려요. 아래로 내렸을 때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을 찾는 거지. 이 직선과 만나는 이 점의 좌표는 2,-3입니다. 2,-3. 그러면 여기 얼만큼 내려가냐? 4만큼 내려가거든? 그러면 C 찾으려면 여기서 왼쪽으로, 어이구야, 4만큼 딱 하면 되겠죠. 4만큼. 그럼 이제 C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C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아래로 내리고 왼쪽으로 보내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26번.
자, 저번에 제가 종이접기 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한 적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칭되는 점이 무엇인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대칭되는 점이 무엇인가, 뭐 많은 점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서는 얘가 좀 특수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C라는 점과 C'이라는 점이 서로 지금 대칭이 될 겁니다. 어디에 대해서? 이 접는 선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건 삼각형의 합동 생각하셔야 돼. 여기 보시면 BC 이 삼각형이랑 BC' 이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요거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써. 뭐 물론 둘 다 쓸 수도 있고 하나만 쓸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쓰이니까 모든 문제에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얘들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 이때 이제 직선 점 A로부터 BC'까지의 길이가 요게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지? 여기 길이 A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걸 어떻게 구할 거냐. 요런 식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뭔 소리냐면은 이게 지금 좌표 평면 위에 표현이 안 되어 있거든, 그림 자체가. 근데 이 상황을 그냥 기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지금까지 중학교 때까지 했던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기에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 얘네들을 그냥 좌표 평면에다가 올려버리는 거야. 이런 거 잘해야 된다. 오늘 4번 문제, 이거 자취방정식 때 했던 문제였는데 잠깐만 이것도 얘기 좀 하고 갈까? 오늘 4번 문제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 이거거든. 여기 뭐 A, B, C, D였나?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P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최소값인가? 이거 길이 구하는 건가? 이걸 만족시키는 이거다. AP 제곱 빼기 DP 제곱이 아마 2분의 1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이거 만족시키는 뭐 P의 자취를 구하는 그런 문제였거든. 근데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이 P가 계속 움직이는 점이란 말이야. 움직이는 점. 그러니까 이 문제 상황에서 그냥 여기 P가 딱 그려져 있다고 해서 P가 여기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좀 생각 잘 하셔야 돼. 문제를 잘 보고 P가 나타내는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는 건 당연히 P가 움직인다는 소리야.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얘네를 이렇게 놔야 된다고. 이렇게 놓고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0,0 한 변의 길이가 2였나? 뭐 하여튼 뭐 한 변의 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길이를 놔가지고 그냥 이거 식으로 풀면 끝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을 좀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정사각형 또는 직각삼각형 얘네들이 보일 때 뭔가 길이를 다루는 문제에서 닮음이라든지 어떤 성질이 바로 안 보이시면 그냥 좌표 올려놓고 생각하세요. 이게 제일 쉽습니다. 알겠죠? 좌표에다가 올려놓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요거 그냥 계산하면 끝이야. AP제곱, DP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계산하면 끝이에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네들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다 올려보시면은 C는 3,0이 되고 E는 3,1 뭐 예를 들어서 얘는 3,3 0,3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구해야 되는 게 A라는 점에서 BC'까지의 거리를 구하셔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구하겠냐? BC'의 방정식 구하시면 되겠죠. BC'이라는 요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시면, 이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시면 0,3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계산하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잖아. 맞나? 그럼 이 BC'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시냐? BC'은 애초에 BC를 B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얘만 대칭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C라는 점을 대칭 이동해서 C'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B랑 C' 두 개 있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얘는 C'이라는 애가 3,0을
y는 3분의 1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C' 찾고 BC'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계산하시면 답 나옵니다. 음, 10분 쉬었다가 남아있는 거 마무리하고 도형 마무리할게요. 도형 마무리하고 집합으로 다음 시간부터 넘어가겠습니다.